모든 것은 우리의 주인공, 존 얀이 버스에서 눈을 뜨며 시작됩니다. 그와 같은 고등학생들로 가득 찬 버스였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과거로 돌아왔음을 빠르게 깨닫습니다. 또래들로 가득 찬 버스에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과거로 돌아왔음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와 동급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각성하기 위해 남양 마구력으로 향하던 그 시절로 말이죠. 이 시점은 도시가 파괴되기 2년 반 전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하자면 12년 전, 수많은 마굴의 입구가 인간 세상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남양 마굴도 그중 하나였죠. 마굴에서 흘러나온 괴물들은 인간들을 대규모로 학살했습니다.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마굴로 들어가 반격을 개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계 안에서는 재래식 무기가 쓸모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만화 때문에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인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8세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든 마굴에 접근했을 때 그 영향으로 선천적 능력을 각성하고 괴물에 맞서 싸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요. 각성자들의 수년에 걸친 전투 끝에 인류는 마침내 마굴 속의 악마들을 저지했고 이계로의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덕분에 인류의 구조가 바뀌었고 모든 18세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직업을 각성하기 위해 마굴로 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직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바로 전투, 보조, 제작입니다. 예상대로 전투 직업이 모든 것에 위에 군림하며 보조 직업이 그 바로 뒤를 잇습니다. 하지만 제작 직업은 맨 뒤 쳐져서 끊임없이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전생에 얀이 각성한 직업은 F급 제작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직업과 함께 각성한 선천적 능력이 사기적인 신급 스킬인 수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은 스킬이나 아이템 이름에서 글자 하나를 바꾸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을 쓰레기로 만들 수도 보물로 만들 수도 있죠. 전생에 그가 이 스킬을 드러낸 순간 그는 즉시 거물들에게 붙잡혔고 그들은 그에게 온갖 스킬과 장비의 이름을 수정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는 그들을 도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온갖 쓰레기를 아티팩트로 바꾸어 주었지만 이는 동시에 그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그를 가벼운 가택 연금 상태에 처하게 했고 그의 성장을 제한했으며 그를 완전히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이 일은 어느 날 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거대한 96레벨 드래곤형 괴물이 남양 마굴에서 걸어 나왔던 그날 밤까지 말이죠. 이는 과거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고 이 일이 일어난 날 얀은 겨우 70레벨에 도달하여 인류 강자들의 반열에 간신히 발을 들인 상태였습니다. 얀은 누군가가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자 그 괴물을 이용해 자신을 전멸시키려 결정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죽기 직전 얀은 자신의 부활 스킬을 환생으로 수정했고 그 덕분에 그는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태어난 만큼 얀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번 생에서 그는 조용히 강해지면서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도시를 지키려 계획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각성 광장이 위치한 남양시 헌터협회 본부에 도착합니다. 학생들 중 일부는 흥분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멋진 것을 각성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 일부는 쓰레기 직업을 각성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든 이들의 관심은 얀에게 쏠려 있습니다. 학업과 전투 모두에서 학원 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죠. 듣자 하니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몸에 만화가 가득 차 있었고 이 때문에 천재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그가 강력한 전투 직업을 각성할 것이라 확신하지만 전교 2등인 양홍예인은 얀의 성공을 질투하며 얀이 결국 쓰레기 직업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얀에게 말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출발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가 가장 먼저 가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는 자신의 직업창을 각성시켜 줄 수정에 두 손을 얹으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기사들이 각성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그를 앞으로 부르고 얀은 자신있게 걸어 나갑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긴장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까지도 그가 강력한 전투 직업을 각성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그들은 특히 가장 쓰레기 같은 제작 직업만은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홍예인은 쓰레기 직업이 나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얀이 나아가 수정을 만지자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고 그의 직업이 표시되기 전 그것은 결국 땜장이로 드러납니다. 그가 예상했던 대로 F급 제작 직업이었고 모두가 이것을 본 순간 기겁을 합니다. 선생님은 완전히 충격을 받아 머리를 감싸지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얀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반면 홍예이와 그의 패거리들은 웃겨 죽으려고 합니다. 얀이 이보다 더 최악일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홍예이는 모든 면에서 항상 자신을 앞섰던 얀을 마침내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낍니다. 기사 중 한 명이 얀을 위로하려 했으며 땜장이도 나쁘지 않다고 말해줍니다. 농부 직업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는 이것으로 가게를 차려서 장비를 수리하며 좋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수정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고 이는 모두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가 두 번째 직업을 각성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듀얼 직업을 각성하는 것이 얼마나 보기 드문 일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해내는 사람은 천재 중에 천재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선생님은 두 번째 직업이 첫 번째보다 더 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직업창에 농부 직업이 표시됩니다. 그것 역시 땜장이와 마찬가지로 F급으로 드러났고 모두가 완전한 충격에 빠집니다. 농부는 훨씬 더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땜장이보다 말이죠. 홍예인은 자신의 예상이 적중하고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자 거의 바닥에 구르며 폭소합니다. 모두가 즉시 그를 실패자로 결론짓고 동정과 연민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얀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각성한 직업들이 쓰레기라는 것은 알지만 자신이 가진 재능은 사기적인 스킬이니까요. 땜장이 직업과 그 선천적 능력인 수정은 수정 후의 선천적 능력 이름, 장비 이름 또는 아이템 이름에서 글자 하나를 바꿀 수 있는 스킬입니다. 이름의 소유자는 새로운 이름에 부합하는 해당 선천적 능력, 장비 또는 아이템을 얻게 되죠. 수정 대상이 얀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성공 확률은 100%입니다. 하지만 대상의 레벨이 자신보다 높으면 레벨 차이당 성공 확률이 10%씩 감소합니다. 농부 직업과 그 선천적 능력인 성장은 식물의 성장 속도를 110% 증가시킵니다. 이는 또한 얀을 포함한 대상을 부활시키고 모든 부상을 완전히 회복시켜줍니다. 하지만 소모된 마나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얀은 이 스킬을 현명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자신의 가장 강력한 히든카드가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얀은 새로운 학생 순위를 바라보며 두 명단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으로 그는 결국 F급 직업에 대한 공포 속에 사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모두에게 보여줄 계획입니다. 수석 학생은 많은 자원을 얻기 때문에 그는 이번 생에서 모든 것을 홀로 해내며 최강자가 될 계획입니다. 새롭게 각성한 신참들이 레벨을 올릴 수 있도록 설립된 초보자 훈련 기지가 있는데 이곳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길러낸 약한 마굴 생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여겨지며 신참들이 가장 많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만약 클리어 시간 기록을 깨면 다가오는 성급 신참 대회에서 보너스 점수를 받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최고 명문 대학에 들어갈 확률을
엄청나게 높여줄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얀은 훈련기지로 향하지만 그의 계획은 남들처럼 평범하게 레벨을 올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클리어 시간 기록을 갈아치우기 위해 그곳에 간 것입니다. 최고 명문 대학행 티켓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입구에 도착하자 담당 기사가 그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그가 10,000명 중 1명꼴로 나온다는 듀얼 직업 각성자이지만 둘 다 F급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기사는 얀에게 정말로 혼자서 도전에 나설 것인지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얀에게 비록 초보자 훈련 기지에 1단계 던전일 뿐이라 할지라도 결코 만만치 않다고 알려줍니다. 기사는 얀에게 동급생들과 팀을 이루라고 권유하지만 얀은 마음을 굳혔다고 말하며 그에게 초보자 장비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내심 기사는 얀이 학업과 전투 모두에서 수석을 차지했다가 더블 F급 직업을 각성하는 바람에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자는 얀에게 초보자 장비를 건네주는데 얀은 그것이 단지 철검뿐만이 아니라서 놀랍니다. 가죽 장화 한 켤레도 함께 주었던 것이죠. 얀은 그 남자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장화는 그에게 이동속도 3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며 남자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얀은 그가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훈련구역으로 들어서자 기사는 그에게 자신을 향해 돌진해 오는 돌격 토끼들을 감당할 수 없으면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얀은 기사의 조언에 감사를 표하며 자신있게 계속 나아갑니다. 훈련장에 도착하기 직전 얀은 검과 장화를 수정하여 각각 관통력을 높이고 보너스 이동 속도를 더 추가합니다. 비록 검을 성검이나 마검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훈련구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도처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이죠. 그는 이미 전생에서 자신의 재능을 드러낸 대가를 톡톡히 치렀고 이번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는 1레벨 장비를 아무리 많이 수정한다 해도 엄청나게 대단한 물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의 상태에서는 이 정도로도 차고 넘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훈련기지는 3개의 구역으로 나뉘는데 바로 기본 구역, 상급 구역, 그리고 보스 구역입니다. 일반적인 전투 훈련은 기본 구역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만약 훈련생이 더 힘든 도전을 원한다면 그들은 상급 구역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급 구역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리어 시간 기록을 세우고 싶다면 보스 구역에 도달하여 보스급 돌격토끼를 처치해야만 합니다. 돌격토끼는 1레벨 괴물로 머리에 수정 껍질을 가지고 있어 들이받아 데미지를 입힙니다. 또한 성질이 극도로 난폭합니다. 기본적으로 얀은 곧바로 5레벨을 달성하기 위해 훈련 기지에 온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100마리의 돌격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어느새 괴물들이 그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하고 얀은 이들과 맞설 준비를 합니다. 5레벨에 도달한 후에야 다음 단계인 회오리바람 늑대 기지에 도전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구역은 초보자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지만 얀이 레벨을 올리기에는 거의 완벽한 장소입니다. 망설임 없이 얀은 토끼들을 향해 돌진해 차례차례 베어 넘기기 시작합니다. 거의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괴물들을 베어 넘기며 그는 한 번에 10레벨까지도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10레벨에 도달하면 궁극의 괴물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스킬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으로 그는 자신이 정말 강력해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괴물들과 싸우는 와중에 그는 홍예이가 지금쯤 각성을 진행하고 있을 것임을 떠올리고 그 녀석이 각성하는 순간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틀림없이 찾아올 것임을 압니다. 그의 예상대로 홍예이는 자신의 직업을 각성하기 위해 재단 위로 올라섰고 홍예이는 얀보다 최소한 한 단계 높은 직업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말이죠. 수정이 격렬하게 반응하고 그의 직업이 마침내 각성했을 때 그것은 A급 전투 직업인 버서커로 드러납니다. 홍예이는 자신이 마침내 승리했다고 믿으며
기뻐서 펄쩍펄쩍 뜁니다. 학생들조차 이에 감탄합니다. 홍예의가 얀 때문에 만년 2등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양홍예의는 자신이 더 이상 2등이 아니라 1등이라며 모두에게 자랑스레 말합니다. 홍예의의 부하들이 그를 부추기며 그들이 쓰레기라고 여기는 얀을 마침내 추월한 것에 대해 그를 찬양합니다. 얀을 찾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얀이 어딘가로 숨으러 갔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것보다 더 강력한 직업을 홍예의가 각성했다는 것을 얀이 알아차렸기 때문이라며 말이죠. 홍예의의 부하 중 한 명이 얀이 초보자 훈련 기지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에게 말하자 홍예의는 즉시 그를 쫓아가자고 제안합니다. 얀이 지금쯤 그곳에서 고전하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얀을 가서 도와주겠다는 핑계를 대며 자리를 뜨지만 선생님은 그들이 단지 얀을 놀리러 가는 것임을 알고 씁쓸해합니다. 선생님이 슬퍼하는 이유는 얀이 항상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실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그의 모습을 보아왔고 만화 훈련실에서 전투 연습을 할 때도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통증 설정을 완전히 최대로 맞추어 놓아도 얀이 신음소리 한 번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죠. 선생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얀만큼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 어째서 가장 쓸모없는 F급 직업들을 각성하게 되었는지를요. 하지만 군중 속에는 얀을 믿고 있으며 F급 직업을 각성했다고 해서 그가 뒤처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또 다른 보라색 머리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의 이름은 왕칭펑으로 얀의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학업과 전투 모두에서 전교 2등을 차지하고 있으며 1학년 기말고사 때 얀의 바로 뒤를 이었습니다. 칭펑은 무대 위에서 보여준 얀의 결단력에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홍예의가 얀에게 문제를 일으킬 계획을 세우자 칭펑도 가서 지켜보기로 결심합니다. 얀을 귀찮게 구는 것은 오직 자신만이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는 홍예의가 얀을 건드리려 하면 패줄 계획입니다. 한편 훈련 기지에서 얀은 마침내 100마리가 넘는 돌격토끼를 처치했고 경험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약한 몸에 여전히 큰 무리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토끼왕을 처치하는 일만 남았고 토끼왕을 꺾고 나면 이 구역을 클리어하고 5레벨을 달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토끼왕은 5레벨 괴물로 머리에 속성 수정 껍질을 가지고 있으며 들이받기 공격으로 속성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현재 존은 4레벨 상태이며 부상을 꽤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태로 토끼왕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은 자신의 패배로 이어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미 이길 계획이 있었고 돌격토끼가 선천적 능력인 화염 박치기를 쓰며 그를 향해 돌진해 오자 얀은 자신이 기다려온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는 토끼의 스킬을 화염 박치기에서 화염 폭발로 수정합니다. 이것은 녀석의 머리에 있는 수정을 폭발시켜 적과 토끼 자신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스킬입니다. 토끼가 얀에게 도달하기 전 수정이 폭발하고 토끼왕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토끼왕을 처치한 후 얀은 예상대로 5레벨로 올라섰고 그와 동시에 게시판에 공지사항이 뜨며 돌격 토끼 엘리트 기록이 얀에 의해 깨졌음을 모두에게 알립니다. 단 36분 만에 말이죠. 학생들은 이것을 보고 충격에 휩싸여 기겁합니다. 지난해 기록은 1시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홍예의는 이를 믿으려 하지 않으며 얀이 어떤 식으로든 속임수를 썼을 것이라 가정합니다. 그는 얀이 가짜임을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를 뒤쫓기로 결심합니다. 돌격 토끼들을 물리쳤으니 얀은 이제 다음 단계인 초보자 훈련 기지로 이동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토끼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곳이죠. 앞으로 나아가기 전 그는 자신의 스킬을 사용해 몸을 확실히 치료합니다. 그가 다음으로 맞서게 될 괴물들은 회오리바람 늑대들이며 전생에 늑대왕은 그에게 예상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늑대왕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거기에 이자까지 톡톡히 쳐줄 계획입니다. 잠시 후 그는 회오리바람 늑대들을 위해 지정된 훈련 기지에 도착합니다. 이 기지에서 일반 늑대들은 6레벨에서 9레벨 사이이며 늑대왕은 무려 10레벨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의 신입생들은 고작 1레벨에서 5레벨 사이이므로 평범한 신참이 이 기지를 선택하는 것은 그저 얻어맞기를 자처하는 꼴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오리바람 늑대들의 힘은 무시무시하게 높지만 그와 동시에 보상 또한 엄청납니다. 이 훈련 기지에서 살아남기만 한다면 말이죠. 야는 그 장소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다른 어느 곳보다 더 많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그는 5레벨 상태이며 만약 그가 늑대 왕을 물리치는데 성공한다면 단 한 번에 곧바로 10레벨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필드에서는 신참이 10레벨에 도달하는데 약 10일이 걸리지만 이 기지를 단 한 번 클리어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10레벨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10레벨을 달성한 후에는 두 번째 선천적 능력을 각성할 수 있고 야생에서 홀로 훈련할 수 있는 권한도 얻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혜택 모두 얀이 힘을 키우는 여정에 있어 매우 치명적이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지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무례한 기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돌격 토끼 기지에 있던 사람과는 다르게 그 녀석은 얀에게 무례하게 묻습니다. 정말로 이 기지에 혼자 도전하고 싶은 거냐고 말이죠. 8레벨이나 9레벨의 신입생들조차도 6인 파티를 짜서야 이 기지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지어 A급 직업을 각성한 천재 신입생이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그 녀석도 솔로 플레이를 시도했었지만 결국 심각한 부상을 입고 말았죠. 결국에는 대학 입학시험조차 치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얀 같은 쓰레기가 그 천재조차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낼 기회가 있을 리 없다고 믿습니다. 얀은 경고해준 것에 대해 그 녀석에게 감사를 표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기사는 얀에게 자신이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죽고 싶어 안달이 났다면 마음대로 죽으라면서 말이죠. 얀은 자신이 또다시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으며 누군가 자신을 비하했다고 해서 결코 멈출 타입이 아님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얀은 자신있게 훈련 기지 안으로 돌진하여 늑대들을 향해 달려듭니다. 기사는 발코니에 서서 지켜보다가 얀이 늑대들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는 얀이 그저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닫게 됩니다. 얀이 괴물들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베어 넘기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는 충격에 휩싸여 얼굴에 땀을 흘립니다. 얀이 아직 자신의 선천적 능력들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괴물들을 가지고 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얀이 정말로 숨겨진 천재가 아닌지 속으로 자문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얀은 괴물들의 시체로 거대한 더미를 만들었고 이 시점에서 기사는 기본적으로 얀이 엄청난 강자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얀이 들어갈 때 비웃었던 일을 떠올리고 자신이 계속 근처에 맴돌며 얀이 그곳에서 자신과 마주치게 만드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반면 얀은 시체 더미 위에 앉아 체력을 보충하며 훈련 기지의 난이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부활 스킬이 없었다면 몇 번이고 계속해서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9레벨에 도달했지만 이는 토끼들보다 확연히 강력한 성가신 늑대들을 상대로 고통스러운 전투를 치른 후였습니다. 부활 스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으로 인한 통증은 줄어들지 않지만 얀은 이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데는 어느 정도의 고통이 따르기 마련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늑대 무리를 모두 물리쳤으니 그에게 남은 것은 늑대들의 왕뿐입니다. 바로 그때 늑대들의 왕인 10레벨 괴물이 저 멀리서 나타납니다. 이 괴물은 털이 바람 속성과 공명을 일으키며
풍인 조격이라는 스킬도 가지고 있습니다. 늑대의 스킬을 확인한 후 야는 그것이 자신에게 수정할 여지를 그다지 많이 주지 않을 것임을 알아차립니다. 만약 억지로 수정을 가했다가는 실제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하고 결국 자신의 셔츠를 벗어던져 식스팩을 드러내며 남자다운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가 가진 스킬들을 제외하고서라도 그는 자신이 여전히 학업과 전투 모두에서 부동의 1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망설임 없이 야는 늑대 왕을 향해 돌진하며 자신의 본때를 보여줄 준비를 합니다. 반면 홍예이와 그의 부하들은 돌격 토끼 훈련 기지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으며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들이 재빨리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곳을 담당하던 기사는 그들에게 다소 실망감을 느낍니다. 평범하게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기본 구역에서 훈련할 수도 있었는데 왜 상급 구역으로 들어갔느냐며 그들을 질책합니다. 내심 홍예인은 파티를 맺고서도 보스 구역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몹시 화가 났고 얀이 대체 어떻게 그곳을 클리어할 수 있었는지 의아해합니다. 홍예인은 얀이 분명 속임수를 썼을 것이라 강하게 믿으며 분노에 차서 자신의 부하 중 한 명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그들의 비참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게시판이 또 하나의 공지사항으로 빛나며 회오리바람 늑대 훈련 기지가 얀에 의해 단 58분이라는 기록적인 시간 만에 방금 클리어되었음을 모두에게 알립니다. 홍예이의 부하들은 완전한 충격에 빠지지만 이는 홍예이가 얀에게 하려는 행동에 대해 그를 더욱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얀을 응원한다는 핑계를 대며 이제 늑대 훈련기지로 향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얀의 명성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한편 훈련기지에서 얀은 마침내 자신이 목표로 하던 10레벨에 도달했고 이곳에서 마침내 두 번째 선천적 능력을 각성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땜장이 스킬로는 내구도를 얻었고 농부 스킬로는 식물 접목을 얻었습니다. 얀은 마침내 식물 접목 스킬을 얻게 된 것에 기뻐하며 수정 스킬을 사용해 그것을 만물 접목으로 바꿉니다. 만물 접목 스킬은 궁극의 계약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기적인 스킬이며 얀은 이것이 마침내 자신의 것이 되어 기뻐합니다. 만물 접목 스킬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종의 유전자를 접목하여 더 우수하거나 혹은 더 열등한 새로운 종을 무작위로 만들어낼 수 있는 스킬입니다. 현재 우수한 종을 만들어낼 확률은 10%이지만 스킬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그가 접목할 수 있는 종의 수도 증가합니다. 이는 또한 그가 우수한 종을 만들어낼 확률을 높여줍니다. 비록 접목 조건에 제한이 따르기는 하지만 얀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스킬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이미 강력한 괴물들이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능력으로 말이죠. A급 괴물 2마리를 결합함으로써 S급 괴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비스트 테이머 스킬 스크롤을 사용하여 그 괴물과 계약을 맺음으로써 얀은 그것을 충직한 전투 동반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생을 돌이켜보며 얀은 거물들이 어떻게 자신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를 사리사욕을 위해 채워갔는지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힘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보리를 다 마친 후 얀은 이제 밖으로 나갈 때라고 판단하며 자신이 이뤄낸 진전의 양에 감탄합니다. 그는 획득 확률이 낮아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마법 수정까지 간신히 얻어냈습니다. 장비에 수정을 박아 넣으면 강력한 효과를 부여하지만 훈련장에서 나온 수정은 협회의 소유입니다. 현재 그는 10레벨 상태이며 이는 그가 마침내 마굴의 야생구역으로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하는 그 어떤 수정이나 재료도 온전히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얀은 자신의 돈 문제가 곧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바로 그때 그는 가슴의 발톱 상처로부터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상처가 그를 죽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의 부활 스킬은 발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돈조차 없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부활을 발동시키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근무 중인 기사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의심을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죽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셔츠를 입고 밖으로 걸어 나가지만 그가 너무나도 놀랍게도 밖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그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학생들이었고 선배들까지도 그를 보려고 와 있었습니다. 그가 기록을 깨뜨렸기 때문이죠. 선생님은 기뻐서 얀에게 달려와 그가 해낸 일에 대해 그를 칭찬하고 그의 기록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 얀은 깨닫습니다. 쉽게 부활을 사용할 방법이 도저히 없다는 것을요. 가장 최악인 점은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후 모두의 앞에서 갑자기 부활하게 된다면 그들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챌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자신을 보려고 모여든 군중들을 어떻게 따돌릴 것인가가 됩니다. 갑자기 그의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S급 보조 직업인 신성한 천사가 자신에게 발동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두가 감탄하며 이 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려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들은 위대한 가문 중 하나인 야오 가문 출신의 커신이라는 소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학생들은 완전한 충격에 빠집니다. 그녀 정도의 거물이 이곳에 올 줄은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죠. 얀은 완전히 경외감에 빠집니다. 이 소녀가 말 그대로 그의 목숨을 방금 구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감사를 표합니다. 그의 모든 부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는 커신에게 그녀가 자신을 구해준 만큼 앞으로 그녀의 장비 수리를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내심 그는 나중에 그녀와 함께 팀을 이루어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녀의 치유 스킬은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될 능력이니까요. 커신은 감사를 받아들이며 얀에게 자신의 장비가 고장 날 날을 기대하겠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던 중 홍해이가 현장에 나타나 얀이 속임수를 썼다고 비난합니다. 그는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다른 사람들에게 얀에게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희대의 사기꾼에 불과하다면서 말이죠. 그는 얀의 타임어택 기록이 핵을 써서 달성된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는 얀이 더블 F급 쓰레기라고 언급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제작 직업으로 각성했다는 것이 전투력이 전무하다는 것을 의미함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홍해이는 말을 이어가며 훈련 기지를 솔로 플레이로 클리어하는 것도 모자라 동시에 새로운 기록까지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는 이것이 가능할 유일한 방법은 어떤 엄청나게 강력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뿐이라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얀은 가난하기 때문에 이조차도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내심 홍해이는 얀이 정정당당하게는 자신을 이길 수 없어서 얄팍한 속임수를 쓴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홍해이는 말을 이어가며 만약 얀이 강력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었다면 그는 가난했던 적이 전혀 없으며 학교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일부러 사기를 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군중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얀에 대한 기대감이 식기 시작하고 얀은 홍해이에게 물어보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이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길 원하느냐고 말이죠. 홍해이는 그것이 바로 자신이 원하는 바라고 말합니다. 그는 얀이 장비를 벗고 자신과 싸우기를 원하며 만약 얀이 자신을 이길 수 있다면 속임수를 쓰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말합니다. 커신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며 얀에게 말려들지 말라고 권유하지만 얀은 걱정해준 그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망설임 없이 얀은 홍해이의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이번 기회에 홍해이를 완전히
정리해버릴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가 자신의 앞길을 막지 못하도록 말이죠. 홍예인은 버서커의 아우라를 뽐내며 뿜어내고 얀에게 자신에게 도전한 것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 말합니다. 홍예인은 자신만만하게 소리치며 얀의 이빨이 전부 다 빠질 정도로 엄청나게 두들겨 패주겠다고 말합니다. 홍예인은 분당 1%의 HP를 소모하지만 전투 욕구를 증폭시키고 힘과 민첩, 방어력을 30% 증가시켜주는 버서커 스킬을 활성화합니다. 얀은 홍예이를 도발하며 그가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모습이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기세를 단 1분이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얀은 홍예이가 오직 직업의 차이 하나만으로 자신을 짓밟을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합니다. 얀은 홍예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 전투 태세를 취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강함이란 사람의 직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심 얀은 훈련장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모든 장비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그러니 그의 장비에서 누군가가 이상한 점을 눈치챌까봐 걱정할 필요조차 전혀 없습니다. 얀은 심지어 홍해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이 받았던 가죽 장화까지 벗어던집니다. 현재 몸에 단 하나의 장비도 걸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홍예인은 이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라 믿고 얀의 머리를 가격할 목적으로 그를 향해 돌진합니다. 하지만 얀은 그 공격을 손쉽게 피해내고 결국 홍예이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홍예이는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으며 얀에게 한 대라도 맞추기를 바라면서 미친 듯이 주먹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주먹은 얀의 눈앞에서 느려 터져 보였고 얀은 매번 가볍게 몸을 움직여 피해냅니다. 얀은 A급 버서커 직업이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공격이란 실제로 맞추어야만 의미가 있는 법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는 맹목적으로 휘두르는 것은 그저 체력 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홍예이에게 자신이 그의 전투 스타일을 꿰뚫어 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지난 3년 동안 함께 지내왔으니까요. 얀은 반격을 준비하며 홍예에게 한 번도 자신의 스타일을 꿰뚫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홍예이가 반응하기도 전에 얀은 그의 오른쪽 옆구리에 강력한 펀치를 꽂아 넣으며 홍예이의 몸에 엄청난 고통의 파도를 선사합니다. 그는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바닥으로 쓰러지고 얀은 자신이 여전히 최강자임을 자신 있게 선언합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감싸지며 어떻게 F급 제작 직업이 A급 버서커를 물리치는 것이 가능한지 의아해합니다. 홍예이의 길을 이미 확실하게 꺾어 놓았으니 얀은 이제 떠날 때라고 판단합니다. 조만간 야생구역으로 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그는 쓸만한 장비를 몇 개 장만해야 합니다. 자신의 수정 스킬이 있으니 좋은 장비를 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급받았던 모든 장비를 반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초적인 장비를 구매해야 하지만 자신의 지갑을 확인하고는 자신이 얼마나 빈털터리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갑자기 그는 뒤에서 주먹이 날아오는 것을 감지하고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아주 손쉽게 막아냅니다. 그는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봅니다. 알고 보니 그의 선의의 라이벌인 칭펑이었습니다. 칭펑은 그의 공격을 막아낸 그를 칭찬하며 그가 3년 연속으로 학업과 전투 모두에서 학년 수석을 차지했던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칭펑은 얀에게 음료수를 사주고 얀은 그에게 홍예이와 싸울 때 거기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칭펑은 그렇다고 확인해주며 만약 얀이 홍예이를 이기지 못했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서 그를 패주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얀이야말로 자신이 인정하는 유일한 적수이기 때문이죠. 칭펑은 홍예이 같은 녀석들은 안중에도 없다고 언급하고 얀은 칭펑이 1학년 기말고사 때 자신을 상대로 온 힘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칭펑은 기권을 선언했었고, 그날 이후로 칭펑은 매년 기권해 왔었습니다. 야는 자신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칭펑이 자신에게 수석 장학금을 양보하려 한다는 것을요. 칭펑은 부유한 재벌 2세 자제이기 때문에 분명 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칭펑은 이를 부인하려 했으며 그저 얀의 무자비한 눈빛의 겁을 먹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얀은 이 기회를 이용해 그에게 묻습니다. 올해 열릴 전국 신참 대회에서 만약 둘이 맞붙게 된다면, 만약 그들이 서로 마주치게 된다면, 하지만 칭펑은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말이죠. 칭펑은 얀을 상대로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두 사람은 이를 위해 건배를 나눕니다. 바로 그때 칭펑은 자리를 떠나며 얀에게 2,000원이 들어있는 카드를 던져줍니다. 그의 회오리바람 늑대 타임어택 공략법을 사고 싶다면서 말이죠. 그는 얀에게 조만간 공략법을 보내달라고 상기시키고 얀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확언합니다. 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 일로 칭펑에게 빚을 졌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꼭 이것을 갚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2,000원이나 생겼으니 그는 노점상을 뒤져볼 계획을 세우며 어떤 보물들을 마주하게 될지 기대합니다. 잠시 후 얀은 자신이 아는 가장 저렴한 암시장 노점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얀은 자신이 아는 가장 저렴한 암시장 노점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는 대단히 대단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판매되는 모든 것이 그저 기초적인 것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물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곧 회오리바람 늑대 마법 수정이 박힌 마영도가 진열되어 있는 노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유성철로 단조되었으며 회오리바람 스킬을 방출할 수 있는 5레벨 회오리바람 늑대 마법 수정과 융합된 2+급 장비였습니다. 상인은 얀에게 이 검을만 8,000원에만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검의 내구도가 최고 상태였다면 최소 25,000원은 나갔을 것이기 때문이죠. 얀은 놀라지 않습니다. 비쌀 것이라고 이미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초적인 검으로 보이는 것으로 눈을 돌려 그것은 얼마에 팔 것인지 묻습니다. 상인은 그 검이 1,500원이라고 언급합니다. 그 검은 평범한 청강으로 단조된 2급 검인 청강검이었습니다. 얀은 상인과 거래를 하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묻습니다. 자신이 마영도를 고쳐주면 그 청강검을 자신에게 넘겨줄 것인지 말이죠. 상인은 이에 즉시 흥미를 보이며 얀에게 정말로 이것을 해낼 수 있는지 묻습니다. 얀은 내구도 스킬을 활성화하고 미소를 지으며 상인에게 말합니다. 확인해 볼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라고 말이죠. 알고 보니 얀의 처음부터의 목표는 마영도가 아니라 청강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청강검의 수정 스킬을 사용하는 순간 그 청강검은 어떤 전설적인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인은 무기의 내구도를 복구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고 어렵기 때문에 얀에게 혹시 내구도 관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얀은 자신이 F급 제작 직업인 땜장이 사라고 대답합니다. 상인은 그러자 자신 역시 제작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D급 대장장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는 자신이 얀보다 무기를 더 잘 안다고 말하며 자신조차도 이 검의 내구도를 복구할 수 있다고 보장하지 못한다고 언급합니다. 그러고는 얀에게 약간의 충고를 건네기로 합니다. 쓸데없는 짓을 해서 무기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말라는 충고를 말이죠. 그가 학생이기에 하는 말이라며 무기의 내구도가 일단 0으로 떨어지면 무기는 완전히 파괴된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내구도를 사용해 무기를 수리하려면 무기의 내부 구조를 감지해야 하므로 무기 내부를 흐르는 마력을 이해한 뒤 그것을 안쪽에서부터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하죠. 상인은 만약 수리에 실패하면 내구도가 더 떨어질 뿐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니 이번 일을 망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18,000원을 빚지게 되는 것이라고 얀에게 알려줍니다. 놀랍게도 컷신 역시 시장에 와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인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문 길드에 있는 B급 전문가들조차도 무기의 내구도를 복구하는 것은 어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야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전생에 자신이 장비를 수리해 주었던 강자들은 A급은 물론 S급 아티팩트까지 휘둘렀던 사람들이니까요. 기본적으로 F급 댐장이로 각성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 떠나지만 야는 그 누구보다도 항상 더 뛰어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구도 훈련을 하기 위해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였었죠. 이제 그가 다시 태어난 만큼 이 습관은 기본적으로 그의 가장 위대한 능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장비처럼 낮은 레벨의 장비를 고치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영도를 수리하기 시작하자 지켜보던 이들은 완전한 경외감에 빠집니다. 커신조차도 얀이 그녀에게 장비 수리를 도와주겠다고 확언했을 때가 농담을 한 것이 아니었음을 마침내 깨닫습니다. 잠시 후 얀은 검을 완벽히 수리하고 그것을 상인에게 건넵니다. 상인은 흥분하며 검을 받아들고 그것을 꼼꼼히 확인한 뒤 얀을 극찬합니다. 자신이 정말 그를 잘못 보았음을 인정하면서 말이죠. 그는 얀에게 진짜 실력자라고 말하며 청강검을 건네주고 이것은 이제 그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얀은 기쁘게 검을 받아들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검을 수정하여 의사 아티팩트로 그리고 그것을 유사 인공물로 만듭니다. 얀은 곧 자신의 스킬을 사용해 검을 수정합니다. 전설의 명검인 청강검으로 말이죠. 듣자 하니 고대 시절에 이 검은 적진을 손쉽게 돌파했던 어느 전쟁의 신이 차고 다니던 검이라고 합니다. 이런 검이 생겼으니 얀은 방금 번 2,000원을 아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등록금을 내는 것은 결코 장난이 아니기 때문이죠. 게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그의 여동생에게는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녀가 미래의 대단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저 집순이 소녀일 뿐이라는 점이 걱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대학으로 떠나기 전에 그녀를 위해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따로 떼어놓으려는 이유입니다. 얀이 막 자리를 뜨려 할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며 자신을 고용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커신이었고 그녀는 그가 동의한다면 5만 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얀에게 그가 자신을 10레벨까지 버스 태워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듣자 하니 그녀는 현재 3레벨 상태였고 얀은 언제든 자신을 고용해도 좋다고 알려줍니다. 커신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지만 얀은 그저 돈이 제 발로 자신의 앞마당에 굴러 들어온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바로 그때 커신이 상인에게 달려가 그 마영도를 사고 싶다고 말합니다. 상인은 이제 내구도가 꽉 찼기 때문에 25,000원이 들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커신은 공간 반지에서 현금을 곧바로 꺼내어 그를 놀라게 만듭니다. 상인은 거의 정신을 잃을 뻔합니다. 이것이 그녀가 정말로 부유한 가문 출신임을 말해주기 때문이죠. 그는 지체 없이 마영도를 바치고 반면 얀은 어떻게 하면 커신의 보조 능력을 사용해 자신을 강화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바로 그때 커신이 돌아와 얀에게 그 검을 건네며 첫 만남을 기념하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돌려주지 말라고 당부하죠. 얀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검을 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기본적으로 이 아가씨가 좋은 교양을 지녔음을 말해줍니다. 얀은 기쁘게 검을 챙기며 그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커신은 얀이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강한 직감을 느끼고 있고 그렇기에 그를 돕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훗날 자신에게 큰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얀은 곧바로 신참 훈련장으로 향하자고 제안합니다. 잠시 후 그들은 돌격맹수 훈련장에 도착하고 새로운 장비를 갖춘
야는 괴물들을 두부 썰듯 베어 넘기기 시작하며 컷이는 뒤에서 보조를 맞춰줍니다. 이 덕분에 두 사람은 새로운 클리어 시간 기록을 세우기까지 했고 컷이는 레벨을 올리게 됩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다는 듯 그들은 늑대 훈련 기지에서도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모두를 완전히 놀라게 만듭니다. 얀이 야오 가문의 컷신과 팀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더욱 경악합니다. 듣자 하니 국내 10대 상단 중 하나인 달리 상회의 회장이 바로 컷신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컷신이 마침내 9레벨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이미 밀려오는 피로감을 느꼈고 잠시 휴식을 취하자고 제안하지만 야는 걸으면서 쉬자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지금의 능력치라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컷신은 이에 자극을 받아 자신도 S급 보조 직업을 가진 만큼 얀처럼 한번 버텨보겠다고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얀은 이미 13레벨에 도달한 상태였고 얀은 그녀에게 이제 위험도가 C등급으로 분류된 유일한 신참 훈련 기지로 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지오겸 멧돼지 기지입니다. 그들이 기지 입구에 도착하자 담당 기사는 우려를 표명하며 얀에게 그가 다른 모든 기사의 기록을 깼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오겸 멧돼지 왕이 돌격 토끼나 회오리바람 늑대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얀은 자신만만하게 그 사내에게 자신은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또는 회오리바람 늑대. 요는 자신있게 그 남자에게 괜찮다고 말했다. 위험이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른 보상도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박을 걸지 않는다면 결코 더 높은 위치에 도달할 수 없다고 언급합니다. 내심야는 S급 보조 직업인 컷이니 자신과 함께 있기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얀이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기사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들여보내주며 그들의 모험에 행운이 따르기를 빌어줍니다. 얀은 기쁘게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찾아올 수 있는 모든 행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던전 안을 한참 걸어간 후 컷이는 아직 괴물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며 놀라움을 표하고 얀은 그녀에게 이 던전에는 잔바리들이 없다고 알려줍니다. 오직 단 한 마리의 보스 괴물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컷이는 이 말을 듣고 기겁하지만 그녀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저 멀리서 보스 괴물이 나타나고 컷이는 그 거대한 괴물의 모습에 공포에 질려 거의 기절할 뻔합니다. 반면 얀은 흥분감에 휩싸이며 자신이 가치 있는 적수라 여기는 괴물과 맞서기 위해 두 자루의 검을 빼내듭니다. 그 거대한 맹수는 15레벨의 스펙트럴, 와일드 보어킹으로 고스트 플레임 차지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자 하니 마굴에서 온 공포스러운 마수이며 난폭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녀석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마력설인 유령 불꽃은 무려 200도에 달하는 고온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얀이 맹수와 맞설 준비를 하며 그는 컷신에게 신성한 빛을 시전하여 자신의 HP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시합니다. 컷신은 알겠다며 자신의 신성한 천사 스킬을 활성화하고 그동안 얀은 맹수를 공격하기 위해 앞으로 돌진합니다. 그는 이토록 강력한 괴물을 상대로는 성공을 날리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공중에 뜬 상태에서 얀은 중력과 신속한 회전을 이용해 괴물의 목을 베어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의 훌륭한 계획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얀이 맹수를 내리치자 녀석은 하늘로 도약하며 자신의 상하를 이용해 그 공격을 막아냅니다. 실망한 얀은 그 전략을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괴물을 속이는 것이 생각보다 더 어려울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멧돼지 왕이 이전에 자신이 물리쳤던 다른 보스 괴물들보다 더 영리하다는 점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얀은 현재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청강검을 수정하기로 결심합니다. 컷신에게 자신의 능력을 들키지 않기 위해 공중에서 그것을 처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얀은 일반 청강검을 전설의 청강검으로 수정합니다. 원래 청강검 자체는 쓰레기에 불과하지만
전설의 청강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멧돼지 왕에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정으로 야는 검을 오직 10레벨짜리 모조품, 전설의 청강검으로만 바꿀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진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모조품 역시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철을 흙 베듯 벨 수도 있고 상대의 방어구를 단숨에 가를 수도 있죠. 비록 완벽한 등급은 아니지만 야는 결과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정 능력이 허공에서 신급 아티팩트를 뚝딱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무기라면 15레벨 괴물인 멧돼지 왕을 쓰러뜨리기에는 충분합니다. 그의 능력치가 크게 향상되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야는 즉시 맹수를 공격하고 단 한 번의 일격으로 녀석의 상하 중 하나를 베어버려 분노하게 만듭니다. 커신의 시선이 분산된 틈을 타 야는 그녀가 눈치채기 전에 재빨리 검을 다시 일반 청강검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한편 커신은 방금 목격한 광경에 충격을 받습니다. 평범한 2급 무기가 그토록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합니다. 그녀는 무기 덕분일 리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단 한 번의 배기만으로 멧돼지에게 가장 단단한 부위인 상하를 잘라냈기 때문이죠. 잠시 고민해 본 끝에 커신은 그것이 무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얀 본인의 무지막지한 힘 덕분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녀는 더블 F급 직업을 가지고도 그렇게 많은 기록을 깰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A급 직업들보다 훨씬 더 강력함에 틀림없다고 판단합니다. 커신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야는 그녀의 표정을 알아차리고 그녀가 머릿속으로 온갖 희한한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있음에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저 그녀가 진실을 알아차리지 못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멧돼지 왕을 완전히 끝내버릴 준비를 합니다. 아직 물리쳐야 할 괴물이 남아있기에 야는 그녀를 불러 현실로 고개를 돌리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이 괴물을 물리쳤을 때 그녀가 레벨업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에게 신성한 빛을 달라고 지시합니다. 커신은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자신의 신성한 빛 스킬을 활성화합니다. 커신이 그에게 빛의 가호를 내리는 동안 야는 멧돼지 왕을 끝장낼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공격을 가하기 전에 그는 전략을 구상하려 노력합니다. 야는 다음 공격을 위해 수정 스킬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는 다음 타격을 위해 자신의 마검 이름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지만 바꿀 만한 마땅한 이름을 고르는데 애를 먹습니다. 거창한 이름들을 몇 개 떠올려 보던 야는 잠시 생각을 멈춥니다. 터무니없는 이름으로 바꿨다가는 실패하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했다가 스스로 발등을 찍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그때 멧돼지 왕이 지오겸 돌진 스킬을 활성화하며 얀을 현실로 이끌어내고 그는 상황을 마무리할 준비를 합니다. 얀은 지오겸 돌진 스킬을 다른 것으로 수정하기로 결심합니다. 무엇으로 바꿀지 고민한 끝에 그는 커신에게 눈을 감으라고 말합니다. 의아해진 커신이 이유를 묻지만 얀은 그저 자신을 믿으라고만 말합니다. 그는 다음에 벌어질 광경을 그녀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커신은 상황이 매우 잔인해지려는 줄 알고 망설임 없이 그 말에 따릅니다. 멧돼지 왕이 마치 거대하고 푸른 화염에 휩싸인 치토스처럼 그를 향해 돌진해 오자 얀은 손가락을 튕기며 수정 스킬을 활성화합니다. 그는 멧돼지의 지오겸 돌진을 지오겸 드리프트로 바꿔버립니다. 수정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되자 괴물은 속도가 줄어들며 공중에서 천천히 미끄러집니다. 얀이 녀석을 주토피아의 나무늘보 플래시처럼 만들어버리자 멧돼지 왕조차도 당황해합니다. 자신의 걸작에 만족한 얀은 즉시 공격을 위해 앞으로 돌진하고 도중에 일반 청강검을 전설의 청강검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얀은 괴물의 목을 내리쳐 그것을 물리칩니다. 시스템은 즉시 그에게 멧돼지 왕이
처치되었음을 알리고 괴물을 물리쳐 얻은 경험치를 그의 능력치에 추가합니다. 이 포인트들이 더해지면서 그는 15레벨로 올라갑니다. 야는 가장 강력한 신참 보스 괴물을 물리친 덕분에 연속으로 2레벨이나 올랐다는 사실에 놀라워합니다. 한편 커시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지만 보상을 지급한다는 시스템 알림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레벨이 3번이나 올라 12레벨이 된 것에 깜짝 놀라며 얀이 정말로 괴물을 물리친 것인지 의아해합니다. 검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은 후 얀은 커신에게 다가갑니다. 자신의 비밀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녀에게 눈을 감으라고 하기는 했지만 얀은 그녀가 정말로 그 말에 따른 것에 놀라워합니다. 그는 이 상황에 만족해하며 커신이야말로 완벽한 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부유하고 치유 스킬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얀은 파티를 맺어야 하는 던전 레이드에 그녀를 계속 데리고 다닐 계획을 세웁니다. 몇 분 후 그는 커신에게 눈을 뜨라고 말하며 레벨을 올려달라는 그녀의 요청이 완료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눈을 뜨는 순간 커신은 죽어있는 괴물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녀는 얀이 이토록 공포스러운 괴물을 정말로 혼자서 물리쳤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합니다. 얀이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자 커신은 경외감에 가득 차 조용히 그를 바라봅니다. 그녀는 그가 다정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인재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얀이 떠나기 전에 커신은 그를 불러 세우고 고용비를 건넵니다. 그녀는 또한 감사의 선물로 작은 보너스까지 얹어줍니다. 얀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 보너스 선물이 공간 반지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간 반지는 엄청난 물건입니다. 영구적인 공간 마법이 걸린 수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공간 반지는 모든 물리적 한계를 무시하고 무엇이든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작은 공간 반지조차도 수십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싼지 잘 알고 있기에 얀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지만 커신은 얀의 재능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할 것이라며 완강히 권합니다. 자신보다 그에게 이것이 더 필요할 것이라면서요. 그녀는 처음에 약속했던 것보다 레벨을 2단계나 더 올려주었으니 이 선물을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얀은 커신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솔로 레벨업 미션을 위해 야생 구역으로 향할 계획이었기에 공간 반지는 전리품들을 챙기는 데 분명 유용하게 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고민해 본 끝에 그는 커신의 선물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대신 자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녀의 어떤 요청이든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죠. 교환 조건을 합의한 후 커신과 얀은 밖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한편 밖에서는 사람들이 신입생 순위에 대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 경쟁자들의 레벨이 서로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합니다. 올해 난양시에 수많은 인재가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듣자 하니 올해는 시 전체에 유독 많은 S급과 A급 전투 직업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난양제 7고등학교에서는 3명의 S급 전투 직업이 각성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얀과 커신은 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인파속으로 합류합니다. 얀이 여전히 순위표에서 1위를 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다른 이들이 곧 자신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바로 뒤에 있는 세 사람이 최상위권 전투 직업을 각성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한 명은 학업과 전투 모두에서 수석을 차지한 난양 제3고등학교의 리이팡이었습니다. 리이팡은 S급 소드 세인트로 각성했으며 근접 전투에서는 적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또 다른 천재는 난양 제9고등학교에서 무술 1위를 차지한 장웅입니다. 그는 공포스러운 공격력을 지닌 A급 블레이징 피스트 마스터로 각성했습니다. 세 번째는 리우이안으로 원소 계열의 높은 민첩성을 지닌 S급 게일 어쌔신이자 근접 전투 직업이며 매복에도 특화되어 있습니다. 얀의 전생에서
이 당대 최고의 천재들은 모두 눈부신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이번 생에서 야는 그들을 능가하여 난양시 탑100의 정점에 서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이 뛰어난 인재들은 그의 라이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야는 정상을 두고 그들과 맞붙게 될 날을 고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 여동생에게 집중할 계획입니다. 자신의 전생에서 지양야오는 집에서 강제로 끌려가 권력자들의 소모품처럼 이용당했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홀로 자라야만 했고 그는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으니 야는 전생의 후회를 반드시 만회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잠시 후 그는 커신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그녀는 그에게 다음 던전 공략 때도 자신을 꼭 데려가 달라고 말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야는 한때 집이라 불렀던 곳에 도착합니다. 전생에 붙잡혀간 이후로 그는 집에 한 번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여동생 야오에 대한 소식을 여러 제3자를 통해 전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다시는 서로를 보지 못했지만 얀의 여동생은 결국 강력한 A급 전투 직업을 각성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야오는 여전히 그가 알던 내성적인 집순이일 뿐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야오는 오빠를 반기며 밥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야오는 15살의 수줍음 많은 중학교 3학년생으로 마굴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3년 전에는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셨고 야오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밝았고 지금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마굴에서의 부모님의 죽음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녀를 은둔형 외톨이로 만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야오는 갑자기 학교를 자퇴할 계획이라고 발표합니다. 야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이유를 묻습니다. 그녀가 학업에서 학년 수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는 그녀가 왜 자퇴를 원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는 그녀에게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녀의 성적이라면 자퇴 같은 건 생각지도 말아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야오는 자신이 오빠처럼 큰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시순위표에서 오빠가 수석을 차지한 것을 보았다고 밝히며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얀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오빠가 반드시 그리고 그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미래의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야오는 또한 오빠가 이 세상을 지킬 운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야오는 자신의 능력에 확신이 없습니다. 전투와 학업 모두에서 수석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녀는 얀에게 자신들의 생활비의 보탬이 되도록 일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얀은 자퇴하겠다는 그녀의 변명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린 진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야오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저씨라는 성을 가진 어떤 남자가 그들의 집으로 마음대로 들어옵니다. 방 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한 그는 안으로 들어서기를 주저합니다. 그 후 콴은 자신의 대출 회사에 대해 한탄하기 시작하며 그들을 재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듣자 하니 콴은 아콴 긴급 소액 대출 회사의 소유주라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얀과 야오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콴의 회사에서 돈을 빌려왔었습니다. 야오의 표정을 바라보며 얀은 콴이 이전에 집에 찾아왔었음에 분명하다고 직감합니다. 그는 그것이 야오가 갑자기 학교를 자퇴하려는 진짜 이유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는 또한 그녀가 그의 순위를 확인하고 자신들이 오빠의 대학 자금을 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대학에 가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 얀에게 짐이 되느니 야오는 차라리 자신의 밝은 미래를 포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얀은 콴에게 지난 2년 동안 자신들이 빌린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콴은 이자를 제외하고 약 4만 3천 원을 빚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돈을 받으러 이들에게 찾아온 것에 마음이 불편하지만
자신의 회사도 곤경에 처해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야는 커신에게 받았던 5만 원의 대금을 콴에게 건넵니다. 그는 콴에게 남는 돈은 대출 이자로 가지라고 말하고 콴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한편 야오는 오빠가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의아해합니다. 야는 그녀가 걱정하지 않도록 설명해 주고 싶지만 외지인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고 얀의 의도를 눈치챈 콴은 즉시 자리를 비켜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얀이 난양시 수석이 된 것을 축하해준 뒤 떠납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야오는 얀의 돈이 수상한 곳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추궁하지만 얀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의 돈이 깨끗한 돈이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는 그녀에게 걱정은 그만두라고 말하며 자신이 시 탑 100 명단에서 1위가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얀은 또한 자신이 난양시의 대학 입학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하여 시립대학 입학시험 30만 원의 상금을 받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러고는 야오에게 자신 때문에 그녀의 미래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야오는 아까 자신의 어설픈 변명이 오빠를 속이지 못했다는 것과 자신이 왜 자퇴를 원했는지 오빠가 정확히 알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야는 이어서 그녀에게 은행 카드를 건네며 아직 다 활용하기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자신에게는 돈을 벌 방법이 아주 많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는 아직 그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지 않았지만 야는 야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정점에 오르는 순간 모든 이들의 관심이 그녀에게 쏠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녀를 최강자의 여동생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녀가 받을 압박감이 치솟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그녀 역시 실력을 키워 그녀의 학년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야오는 몸을 떨기 시작하더니 눈물을 터뜨리며 얀의 품으로 달려듭니다. 그러고는 가문의 이름에 결코 먹칠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얀은 그녀를 위로하며 돈을 버는 동시에 본격적으로 레벨을 올리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확고한 결의와 함께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난양시 수석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얀은 마굴 내에서 인간의 통제구역을 벗어난 곳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곳이야말로 레벨을 올리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중 한 곳이 바로 동룡 계곡입니다. 이곳은 괴물들이 빽빽하게 서식하고 있어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얀은 이곳이 솔로 레벨업을 하기에 가장 빠른 장소라고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룡 계곡 깊은 곳에는 희귀한 용족 괴물이 살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얀은 이 괴물을 발견하여 그 녀석의 알을 손에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알만 있다면 그는 마침내 자신의 만능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접목 스킬을 사용해 강력하고 충직한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얀은 동룡 계곡의 도살인 기회들에 흥분하며 빠르게 목돈을 만질 수 있도록 판매할 마법 수정들을 손에 넣기를 희망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얀은 다음 날 마굴에 동룡 계곡으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날 얀은 난양시 마굴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탑니다. 버스가 목적지에 그를 내려주자 얀은 다음 행보를 계획합니다. 바깥에 있는 동룡 계곡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마굴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얀은 하루 중 이 시간대라면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몰려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굴은 단 하나의 통로를 통해 현실 세계인 난양시와 연결되어 있으며 마굴 내부에는 인간의 거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괴물의 침공에 맞서는 인류의 주요 요새 중 하나인 셈이죠. 난양시 마굴은 전생에 70레벨이 넘는 2명의 우두머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얀은 그곳에서 노예처럼 강제로 일해야만 했었죠. 마굴 내부로 들어서자 얀은 무장을 갖춘 수많은 사람을 목격합니다. 사람들은 마굴에 들어서자마자 언제든 전투를 치를 수 있도록 즉시 장비를 착용합니다. 얀은 그들이 걸친 장비 대부분이
엄청난 거금이었을 것임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커신에게 받은 공간 반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녀의 재력은 차원이 다르니까요. 잠시 후 야는 동룡 계곡과 가장 가까운 출구인 동문에 도착합니다. 듣자 하니 동룡 계곡은 마굴에 탐사된 모든 구역 중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이곳의 괴물 대부분은 13레벨에서 18레벨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야는 그곳이 자신의 레벨업 목표를 위한 최적의 장소라 믿습니다. 동문에서 야는 경비병들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자마자 평소처럼 비아냥을 듣게 됩니다. 경비대장은 그가 나사가 몇 개 풀린 것은 아닌지 의아해하며 그 쓸모없는 더블 F급 직업을 가지고 혼자 계곡으로 들어갈 계획이냐고 추궁합니다. 그는 신참 훈련장 따위는 마굴의 야생구역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얀에게 경고합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얀은 굴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 나아갑니다. 얀은 차분함을 유지하며 대장의 염려에 감사를 표하고 그들을 지나쳐 나아가면서 얀은 당차게 선언합니다. 자신은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요. 하지만 대장은 여전히 걱정이 되었고 그 불쌍한 녀석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얀을 구하기 위해 사내는 그를 막으려 앞으로 돌진했지만 놀랍게도 얀은 신속하게 그를 피한 뒤였습니다.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힌 채 대장은 30레벨 각성자인 자신을 하위 쓰레기 더블 직업을 가진 자가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몇 분 후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그에게 얀을 그냥 보내주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밝히기를 얀이 직업을 무시하고 혼자서 여러 신참 기록을 갈아치운 바로 그 녀석이라고 합니다. 그는 대장에게 얀이 난양 제1고등학교에서 학업과 전투 모두 1위를 차지한 인물이며 올해 대학 입학시험의 수석을 차지할 가장 강력한 후보라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대장은 이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졌으며 더블 F급 각성자가 그토록 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그에게는 동화 같은 이야기로 들립니다. 지난해들의 최고 각성자들조차도 얀처럼 멋진 움직임을 보여준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의 대단함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얀은 동룡 계곡 안으로 향합니다. 이곳이 비록 많은 기회로 가득 차 있기는 하지만 계곡은 독가스로 뒤덮여 있어서 살아남으려면 해독제 알약이 필수입니다. 얀은 복용하기 위해 그의 공간 반지에서 알약 하나를 꺼냅니다. 문제는 이 알약들이 약 3시간 동안만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그리 아주 싼 편은 아니기에 얀은 본전은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여전히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가 알약을 입안에 털어넣는 순간 포악한 13레벨의 독날개 도마뱀 3마리가 그를 향해 돌진하지만 얀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녀석들은 그의 솔로 레벨업 미션을 위한 디딤돌일 뿐이니까요. 망설임 없이 얀은 청강검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녀석들을 베어 넘깁니다. 그는 각각의 날개 달린 독 도마뱀을 물리치고 경험치를 획득하여 그의 레벨 진행도를 높입니다. 얀은 고작 3마리의 작은 야생 괴물이 자신의 진행 레벨을 올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만족해합니다. 그는 계곡 더 깊은 곳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야생 괴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말이죠. 잠시 후 그는 무더기의 괴물들과 맞닥뜨리고 얀은 이들을 빠르게 쓸어버리기 위해 수정 스킬을 활성화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즉시 일반 청강검을 청금검으로 수정한 뒤 자신만만하게 사냥 속으로 뛰어듭니다. 얀은 여러 마리의 독날개 박쥐를 손쉽게 베어 넘기며 계속해서 덤벼보라며 대담하게 외칩니다. 수많은 녀석을 처치한 끝에 그는 엄청난 양의 경험치를 획득하고 13레벨로 레벨업합니다. 그 후 그는 식인 마초들을 도륙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을 정리합니다. 그는 또 한 번 막대한 경험치를 얻으며 17레벨로 올라섭니다. 다음으로 그는 평소처럼 수많은 자욱한 도끼, 두꺼비 괴물들을 베어 넘기며 길을 뚫어 나갑니다.
얀은 식은 죽 먹기로 그들을 해치우고 막대한 경험치를 챙기며 18레벨로 레벨업합니다. 얼마 후 그는 휴식을 취하고 기운을 충전하기 위해 멈춰섭니다. 성공적인 레벨업에도 불구하고 얀은 약간 실망감을 느낍니다. 이토록 많은 괴물을 해치웠음에도 마법 수정을 단 한 개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오늘 자신이 그저 운이 없는 것인지 의아해합니다. 갑자기 뒤쪽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얀이 이 괴물들을 전부 죽인 것인지 묻습니다. 얀이 고개를 돌려보니 두 사내가 마치 그곳의 주인이라도 된 양 미세를 떨치며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즉시 그들 중 한 명이 난양 제7고등학교의 S급 각성자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게일 어쌔신으로도 널리 알려진 리우이안이자 난양시의 명망 높은 각성자 가문인 리우 가문의 도련님이었죠. 얀이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이안의 동행이 그에게 기가 먹었냐고 따지며 자신들의 질문에 아직 대답하지 않았음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얀은 침묵을 유지한 채 그 이름 모를 졸개를 조용히 관찰할 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얀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침내 입을 엽니다. 그는 대담하게 묻습니다. 만약 자신이 대답을 거부하면 그 졸개가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말이죠. 얀의 태도는 졸개를 자극하여 그를 격분하게 만들고 그는 험한 말을 내뱉으며 위안의 신분을 들먹이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위안이 끼어들어 마침내 입을 열며 자신이 얀을 알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는 얀의 실력을 칭찬하며 자신들과 파티를 맺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얀은 그를 무시하고 곧바로 제안을 거절한 뒤 자리를 뜹니다. 그는 자신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도 아닌 거만한 애송이와 자신이 힘들게 얻은 경험치를 나누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안의 졸개는 얀의 건방진 태도에 격분하며 왜 위안이 자신이 얀을 버릇을 고쳐주려는 것을 막았는지 묻습니다. 위안은 더블 F급, 듀얼 F에게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성자가 혼자서 계곡 이토록 깊은 곳까지 오는 것은 쉽지 않기에 얀에게 어떤 재능이 있을지 모른다고 설명합니다. 그러고는 졸개에게 인내심을 가지라고 조언하며 다음에 얀과 마주치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졸개는 이 말을 듣고 신이 나며 자신이 쓰레기라고 여기는 얀을 바닥에 메꿔 버릴 날을 고대합니다. 그동안 얀은 동룡 계곡 깊은 곳에서 모험을 계속 이어갑니다. 해독제 알약이 단 하나만 남은 상황에서 그는 도끼 두꺼비를 몇 마리 더 잡고 19레벨을 달성한 뒤 하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1시간 동안 다음 타겟을 찾아 헤맸음에도 얀은 빈손에 그치고 맙니다. 그는 단 한 마리의 희귀 괴물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더욱 실망감을 느낍니다. 그는 소문으로만 듣던, 그는 우연히 마주치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희귀한 괴물, 희귀 용조맹수와 마주치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불행히도 그는 동룡 계곡에서 그와 비스름한 것조차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어두운 발사체가 그를 맞출 뻔하지만 얀은 제때 반응하여 자신의 청강검으로 공격을 막아냅니다. 공격을 피한 후에도 그 기괴하게 생긴 발사체는 계속해서 배경 속에 머물러 있고 얀은 전투태세를 갖춘 채 섭니다. 그는 방금 자신을 기습하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려 하며 그 녀석의 방어 능력에 감탄합니다. 바로 그때 거대한 두꺼비 한 마리가 숲속에서 뛰어나오며 분노한 맹수처럼 울부짖습니다. 그 거대한 두꺼비는 자욱한 도끼 두꺼비 왕으로 알려진 20레벨짜리 괴물입니다. 녀석의 선천적 스킬은 변이된 두꺼비 가죽, 거대 혀 결박, 그리고 폭발하는 독샘입니다. 눈앞에 공포스러운 맹수에도 불구하고 얀은 보스급 괴물과 마주한 것에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신이 난 듯 보입니다. 그가 오직 신경 쓰는 것은 마침내 마법 수정을 하나 건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뿐입니다. 갑자기 두꺼비 왕이 선천적 스킬인 거대 혀 결박을 시전하여 얀을 공격해옵니다. 하지만 얀은 손쉽게 그 공격들을 피합니다. 괴물이 빠르기는 하지만
야는 이미 녀석을 상대할 방법을 파악했습니다. 손가락을 튕기는 소리와 함께 그는 수정을 활성화하고 거대 혀 결박 스킬에 맞서기 위해 야는 그것을 거대 혀 꼬임으로 수정합니다. 괴물이 다시 공격을 가해오자 녀석의 거대한 혀가 스스로 꼬여버리며 두꺼비의 숨통을 거에 조여오고 두꺼비가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야는 청강검을 쥔 채 공중으로 도약하여 괴물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안타깝게도 그 타격은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했고 얀이 다음 움직임을 취하기도 전에 괴물이 또 다른 선천적 스킬을 활성화합니다. 녀석은 변이된 두꺼비 가죽 스킬을 시전하여 가죽을 뚫을 수 없게 만들어 방어력을 높입니다. 괴물의 레벨이 얀의 레벨을 초과하기 때문에 녀석에게 걸어두었던 수정 스킬이 즉시 해제되며 괴물의 혀 결박 스킬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얀은 바로 이 순간 자신의 전략이 실패한 것에 그리 기분 좋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상대에게 수정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레벨보다 높은 적에게 이 스킬을 쓰면 수정 지속 시간이 단축되고 그뿐만 아니라 스킬이 즉시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괴물의 혀가 다시 그를 향해 돌진해 오자 얀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이토록 강력한 적을 물리치기 위해 위험한 도박을 감수할 준비를 합니다. 그는 마영도를 수정하기로 결심하고 공간 반지에서 그것을 꺼내들며 얀은 수정을 시전합니다. 그 검을 진마수라검으로 바꾸는 것이었죠. 기본적으로 악마를 소환해 자신의 검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검이 수정되자마자 검의 손잡이 바로 윗부분에 마왕의 눈이 새겨지더니 갑자기 검에서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누가 감히 자신을 소환했는지 다그치며 묻습니다. 알고 보니 얀은 마왕의 검을 소환한 것이었고 스킬 카드를 보니 능력치는 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은 제7대 마왕인 현령수라의 의식 중 아주 작은 일부를 품고 있습니다. 시스템 알림에 따르면 이 검을 사용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며 억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극도로 위험한 존재를 소환했음을 깨달은 얀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전에 자욱한 도끼 두꺼비 괴물을 빠르게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고 나서 얀은 자신이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힘을 쥐어짜내어 괴물을 향해 검을 휘두릅니다. 단 한 번의 일격으로 그는 두꺼비를 깔끔하게 베어 가르며 녀석을 물리칩니다. 하지만 마왕의 검은 얀의 모든 기력을 빨아들였고 그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가 막 숨을 몰아쉬려 하는 순간 검이 얀의 신체를 지배하려 들며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얀은 재빨리 검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 시도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력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입니다. 아무런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 그는 수정 스킬조차 발동할 수 없습니다. 그가 검 앞에서 쓰러지자 수라의 눈이 그를 포착합니다. 수라는 감히 인간 주제에 자신의 힘을 빌려 쓴 것에 분노하며 얀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의 신체를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하며 그는 호기롭게 장담합니다. 자신이 직접 강림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 힘이면 얀의 세계를 말살하고 모두를 노예로 삼기에 충분하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수라가 모르고 있는 사실은 얀이 이미 이에 대한 대비를 해두었다는 점입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처음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운 뒤 얀은 청강검을 꺼내 들고 수라가 협박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 마안을 내리쳐 박살냅니다. 이로 인해 검에 깃든 수라의 의식이 끊기게 되고 그는 사라져가면서 언젠가 얀을 반드시 처단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가 얀을 향해 분노 섞인 저주를 퍼붓고 자신이 그를 갈갈이 찢어발길 수천 가지 방법에 대해 묘사한 뒤 수라의 의식은 완전히 소멸하며 얀을 그 지배로부터 해방해줍니다. 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마왕의 의식이 침투하는 것을 멈추자마자 말이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검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직 기력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얀은 휴식을 취한 뒤 검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계곡을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그의 전생에서 그의 수정 스킬은 이와 비슷하지만 더 큰 규모의 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쩌다 제9대 마왕인 뇌령인멸을 소환해버렸고 그 소환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결국 80레벨이 넘는 수국 전신이 개입하여 사태를 수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야는 그 사건 덕분에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환된 마왕을 억제하는 방법은 무기에 얽매여 있는 그들의 의식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기력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야는 이 공포스러운 존재들의 기원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들이 마굴의 생명체들인지 아니면 훨씬 더 공포스러운 세계에서 온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기운을 회복한 후 그는 마왕의 검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고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을 챙기기로 결심합니다. 두꺼비 왕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야는 녀석이 마법 수정을 드롭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바람대로 자욱한 도끼 두꺼비 왕의 사체에서 20레벨 보스 마법 수정이 나타납니다. 듣자 하니 이것의 시장 가격은 최소 10만원에 달하며 야는 처음으로 거금을 만질 생각에 신이 납니다. 야는 척 큰 돈을 벌게 되어 들떠있다. 수정을 수거한 후 그는 두꺼비의 사체와 더불어 자신이 죽인 모든 괴물의 사체를 공간 반지에 수집합니다. 이 사체들이 최고급 재료로 간주되기 때문이며 이것들을 팔아 약간의 추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는 일반 시장에서 이것들을 팔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곳에서는 좋은 가격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암시장에 팔기로 결심합니다. 짐을 다 챙긴 후 야는 자신의 능력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두꺼비 왕과 미지의 존재를 처치한 후 연속으로 2번 레벨업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제 20레벨이 되었고 야는 그 미지의 존재가 수라의 의식임에 틀림없다고 판단합니다. 야는 이런 보너스를 예상하지 못했기에 이 허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악마 존재를 소환하고 그 마안을 박살내는 것이 레벨업에 도움이 되었기에 야는 이를 반복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그는 이 시스템 버그가 자신을 곧장 100레벨까지 올려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너무나 위험하며 조금만 실수해도 소중한 도시를 파멸로 몰고 가 다시 리셋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큰 혼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야는 그 생각을 접습니다. 그러고는 새로운 선천적 스킬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치를 점검합니다. 기본적으로 선천적 스킬은 10레벨마다 하나씩 획득하게 됩니다. 이번에 야는 10레벨 이하의 아이템을 해체하여 다양한 재료를 얻을 수 있는 해체 스킬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 스킬을 사용할 때 10%의 확률로 크리티컬 스트라이크 보상이 발동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해체된 재료가 2배로 늘어납니다. 야는 또한 새로운 1레벨 농부 특성 스킬인 해충 면역을 획득했습니다. 듣자 하니 이 스킬은 작물이 해충의 면역이 되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야는 새로운 스킬들에 만족해합니다. 특히 해체는 돈을 벌 수 있는 스킬이기 때문이죠. 해충 면역 역시 신급 스킬인 피해 면역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 면역은 그리 안정적이지 못하고 제약 조건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비참한 상황에서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는 히든 카드입니다. 그 후 야는 동룡 계곡에서 서둘러 빠져나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나가는 길에 나무 위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위안의 거만한 졸개와 맞닥뜨립니다. 야는 졸개가 무엇을 원하는지 의아해하며 즉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거만한 사내인 리우타오는 17레벨 어쌔신이자 비급 전투 직업으로 얀을 조롱하며 단검을 과시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타오는 얀을 향해 돌진하며 그를 쓰레기라 부르고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협박합니다. 타오의 선천적 스킬은 속보이며 이것은 그의 민첩성을 30% 증가시켜줍니다. 우쭐해진 타오는 F급
쓰레기 따위가 자신처럼 대단한 사람을 절대 이길 리 없다며 단검으로 얀을 찌르려 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생각을 다 끝내기도 전에 얀은 단 한 번의 검격으로 그 어리석은 얼굴에서 웃음기를 싹 지워버립니다. 타오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저 멀리 내팽개 쳐집니다. 그는 어떻게 얀이 자신보다 더 빠를 수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는 또한 얀이 어떻게 공간 반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가 반지에서 검을 꺼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타오의 생각에 더블 F급 쓰레기 따위는 공간 반지처럼 비싼 물건을 가질 형편이 안 되어야 했습니다. 얀은 자신과 상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한심한 졸개를 침착하게 바라봅니다. 그는 왜 사람들이 전투 직업을 각성하는 것만으로 자신들이 무적이라 생각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얀은 개인적인 훈련과 강화된 능력치, 전투 감각, 그리고 레벨 차이가 개인의 강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력 차이는 개인의 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타오가 너무나 쉽게 무너진 것으로 보아 얀은 이 녀석이 자신에 비하면 그저 쓰레기일 뿐임을 압니다. 하지만 그는 위안이라면 꽤 만만치 않은 상대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위안이 어둠 속에서 신속하게 움직여오지만 얀은 그를 눈치채고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위안이 그를 공격해오자 얀은 그 공격을 막아내고 위안은 그의 청금검을 칭찬합니다. 얀 역시 두 사람이 전투에서 한 걸음 물러나기 전에 위안의 세이버를 칭찬합니다. 그러자 위안은 자신에 대한 소문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겠다며 얀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위안은 그가 이리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얀은 판돈을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위안에게 자신의 세이버를 걸라고 말하며 이기는 사람이 상대방의 무기를 가져가자고 합니다. 위안은 망설임 없이 그 거래에 동의하고 즉시 전속력으로 얀을 향해 돌진합니다. 듣자 하니 위안의 선천적 스킬은 질풍보라 불리는 강력한 바람 밀치기라고 합니다. 이 스킬은 바람의 힘을 이용해 민첩성을 80%나 끌어올립니다. 위안이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동안에도 얀은 이 상황을 즐기는 듯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그는 위안의 세이버를 가져갈 날이 기대된다고 흥분하며 선언하고 얀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새로운 호구로부터 또 한 번 공돈을 챙길 생각에 기대 부풀어 오릅니다.